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카리스마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나의 에너지는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현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이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더해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빛을 더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어본 분이라면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그들이 꿈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같은 곳으로 기결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마침내 당신만의 온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여정, 그 5가지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 철저히 혼자 남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과 카리스마를 한껏 발산하죠. 처음에는 그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 곁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떠나가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파괴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잠시 새로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맺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매우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뢰, 충성심,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깊은 정이 그들의 관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만 기반을 둔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 같은 피상적인 관계들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외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바로 그곳이 나르시시스트가 도달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차가운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즉 취약성과 정직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병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정직함을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예곡하고 존중을 일방적인 복종으로 여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이 결국 얻게 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자기 손으로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가까움을 원하지만 친밀해지려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충성심을 원하지만 믿음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으며 그들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느새 친구가 아닌 단순한 지인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서서히 그들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소음과 드라마,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진정으로 혼자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그들이 불태워버린 관계의 다리 하나하나마다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쫓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뒤쫓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같은 속임수에 두 번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립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 힘들어하는지, 괜찮은지조차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정신적 고독.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부서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둘째,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거대한 이야기, 즉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구부리고 과장하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버전의 자신을 연기합니다. 한동안은 이 전략이 통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들의 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무겁습니다. 결국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납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나의 조작은 더 복잡한 속임수를 필요로 합니다. 머지않아 나르시시스트는 너무나 많은 버전의 자신을 저글링하느라 무엇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허구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균열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예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해내며 누군가는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공들여 만든 가면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가면 뒤에 맨 얼굴을 본 사람들은 신뢰를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해도 사람들은 결코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누군가 점들을 연결할까봐, 자신의 거짓말이 마침내 폭로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본다면 모두가 떠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갇힌 감옥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천하무적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언젠가 자신을 따라잡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추락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세차게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판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존경을, 그리고 관계를 앗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지만 진실은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꿰뚫어 보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의 주도권은 그들의 손을 떠나고 그들은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보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노출됩니다. 그 노출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거짓말이 없으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평생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를 평생 쫓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그들은 박수갈채, 찬사, 통제, 그리고 선망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텅 빈 느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증발해버립니다. 어제의 만족이 오늘의 만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추종자, 새로운 성취, 새로운 형태의 관심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설탕과 같아서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곧이어 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을 남기는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갈구하게 되죠.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허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겉보기에는 야망과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수 소리도 텅 빈 영혼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자기 성찰, 성장, 그리고 진정성을 통해 쌓아 올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합니다. 내면의 집을 짓는 대신 바깥 세상의 칭찬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칭찬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취는 일시적인 자부심을 주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공허함은 언제나 되돌아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허해. 나는 불안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강한 자신감을 연기하고 통제에 더욱 집착하며 자신이 이기고 있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주목받습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더 필사적으로, 더 무모하게 인정을 쫓지만 손에 쥐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끝없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들이 헛된 인정을 쫓는 동안 한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성취감을 찾아 나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가볼 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넷째, 한때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반전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자신의 연료로 사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결국 모두 잃게 된다는 것. 처음에는 매력과 통제, 조종을 통해 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서 빌려온 힘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곁을 떠날 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금단 증상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힘은 타인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들은 무력하게 노출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궤도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주고 애원하거나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자신의 환상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번 패턴을 본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를 그 무엇보다 두렵게 합니다.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자신의 지배력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유를 선택하는 그날이 오면 나르시시스트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찰하는 대신 남을 탓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며 변화하는 대신 똑같은 파괴적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들이 자신 없이도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한때 자신이 폄하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나씩 문이 닫힙니다. 하나씩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사라집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곁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상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걸었던 힘의 환상을 잃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코 변하지 않는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서글픈 진실은 그들이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반복적인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굴레에 갇힌 것처럼 그들의 모든 관계, 모든 기회, 모든 인생의 장이 똑같이 예측 가능한 각본대로 흘러갑니다.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서서히 통제하고 비난하며 마지막에는 가차없이 버리거나 버림받는 과정. 이 사이클은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우정, 공동체 등 모든 곳에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빛나지만 결국 진실은 새어나오고 사람들은 그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뒤에 남긴 파괴의 흔적을 돌아보고 왜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걸까? 왜 모든 관계가 똑같이 끝나는 걸까? 라고 자문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찰에는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은 그들이 결코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순환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새로운 얼굴, 똑같은 결말, 새로운 시작, 똑같은 붕괴. 그들이 그 자리에 갇혀 있는 동안 세상은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치유를 시작하고 통제당했던 사람들은 번성하며 과소평가되었던 사람들은 더 강하고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폭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패턴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력은 닳아 없어지고 조종은 너무나 뻔해집니다. 가면은 점점 더 빨리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순환의 죄수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사랑과 기회를 훔쳐가지만 그 대가로 어떤 영속적인 것도 주지 않는 순환. 나머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을 파괴의 굴레에 끝없이 가두는 순환 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경로 전체를 조망해보면 진실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의 삶은 권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붕괴로 끝납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고립되고 자신의 거짓말에 갇히며 채워지지 않는 인정을 쫓다 탈진하고 힘의 원천이었던 사람들을 잃고 결코 변하지 않는 파괴의 순환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순환 속으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지만 당신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반복하는 동안 당신은 새로운 삶을 재건하십시오. 그들이 맴도는 동안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그들이 갇혀있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과의 분리가 바로 당신의 승리이며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카리스마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나의 에너지는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현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이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더해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빛을 더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어본 분이라면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그들이 꿈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같은 곳으로 기결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마침내 당신만의 온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여정, 그 5가지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 철저히 혼자 남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과 카리스마를 한껏 발산하죠. 처음에는 그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 곁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떠나가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파괴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잠시 새로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맺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매우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뢰, 충성심,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깊은 정이 그들의 관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만 기반을 둔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 같은 피상적인 관계들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외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바로 그곳이 나르시시스트가 도달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차가운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즉 취약성과 정직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3가지 모두를 병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정직함을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예곡하고 존중을 일방적인 복종으로 여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이 결국 얻게 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자기 손으로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가까움을 원하지만 친밀해지려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충성심을 원하지만 믿음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으며 그들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느새 친구가 아닌 단순한 지인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서서히 그들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소음과 드라마,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진정으로 혼자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그들이 불태워버린 관계의 다리 하나하나마다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쫓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뒤쫓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같은 속임수에 2번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립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 힘들어하는지, 괜찮은지조차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정신적 고독.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부서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둘째,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거대한 이야기, 즉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구부리고 과장하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버전의 자신을 연기합니다. 한동안은 이 전략이 통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들의 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무겁습니다. 결국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납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나의 조작은 더 복잡한 속임수를 필요로 합니다. 머지않아 나르시시스트는 너무나 많은 버전의 자신을 저글링하느라 무엇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허구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균열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예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해내며 누군가는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공들여 만든 가면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가면 뒤에 맨 얼굴을 본 사람들은 신뢰를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해도 사람들은 결코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누군가 점들을 연결할까봐, 자신의 거짓말이 마침내 폭로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본다면 모두가 떠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갇힌 감옥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천하무적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언젠가 자신을 따라잡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추락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세차게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판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존경을, 그리고 관계를 앗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지만 진실은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꿰뚫어 보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의 주도권은 그들의 손을 떠나고 그들은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보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노출됩니다. 그 노출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거짓말이 없으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평생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를 평생 쫓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그들은 박수갈채, 찬사, 통제, 그리고 선망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텅 빈 느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증발해버립니다.
어제의 만족이 오늘의 만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추종자, 새로운 성취, 새로운 형태의 관심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설탕과 같아서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곧이어 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을 남기는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갈구하게 되죠.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허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겉보기에는 야망과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수 소리도 텅 빈 영혼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자기 성찰, 성장, 그리고 진정성을 통해 쌓아 올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합니다. 내면의 집을 짓는 대신 바깥 세상의 칭찬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칭찬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취는 일시적인 자부심을 주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공허함은 언제나 되돌아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허해. 나는 불안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강한 자신감을 연기하고 통제에 더욱 집착하며 자신이 이기고 있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주목받습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더 필사적으로, 더 무모하게 인정을 쫓지만 손에 쥐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끝없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들이 헛된 인정을 쫓는 동안 한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성취감을 찾아 나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가볼 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넷째, 한때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반전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자신의 연료로 사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결국 모두 잃게 된다는 것. 처음에는 매력과 통제, 조종을 통해 힘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서 빌려온 힘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곁을 떠날 때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금단 증상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힘은 타인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들은 무력하게 노출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궤도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주고 애원하거나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자신의 환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번 패턴을 본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를 그 무엇보다 두렵게 합니다.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자신의 지배력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유를 선택하는 그날이 오면 나르시시스트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찰하는 대신 남을 탓하고 배우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며 변화하는 대신 똑같은 파괴적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합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들이 자신 없이도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한때 자신이 폄하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나씩 문이 닫힙니다. 하나씩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사라집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곁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상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걸었던 힘의 환상을 잃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코 변하지 않는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서글픈 진실은 그들이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반복적인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굴레에 갇힌 것처럼 그들의 모든 관계, 모든 기회, 모든 인생의 장이 똑같이 예측 가능한 각본대로 흘러갑니다.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서서히 통제하고 비난하며 마지막에는 가차없이 버리거나 버림받는 과정. 이 사이클은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우정, 공동체 등 모든 곳에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빛나지만 결국 진실은 새어나오고 사람들은 그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뒤에 남긴 파괴의 흔적을 돌아보고 왜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걸까? 왜 모든 관계가 똑같이 끝나는 걸까? 라고 자문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찰에는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은 그들이 결코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순환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새로운 얼굴, 똑같은 결말, 새로운 시작, 똑같은 붕괴. 그들이 그 자리에 갇혀 있는 동안 세상은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치유를 시작하고 통제당했던 사람들은 번성하며 과소평가되었던 사람들은 더 강하고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폭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패턴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력은 닳아 없어지고 조종은 너무나 뻔해집니다. 가면은 점점 더 빨리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순환의 죄수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사랑과 기회를 훔쳐가지만 그 대가로 어떤 영속적인 것도 주지 않는 순환. 나머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을 파괴의 굴레에 끝없이 가두는 순환 말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경로 전체를 조망해보면 진실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의 삶은 권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붕괴로 끝납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고립되고 자신의 거짓말에 갇히며 채워지지 않는 인정을 쫓다 탈진하고 힘의 원천이었던 사람들을 잃고 결코 변하지 않는 파괴의 순환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순환 속으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지만 당신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반복하는 동안 당신은 새로운 삶을 재건하십시오. 그들이 맴도는 동안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그들이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과의 분리가 바로 당신의 승리이며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카리스마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나의 에너지는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현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이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더해준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빛을 더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어본 분이라면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그들이 꿈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같은 곳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마침내 당신만의 온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여정, 그 5가지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 철저히 혼자 남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과 카리스마를 한껏 발산하죠. 처음에는 그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들 곁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떠나가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파괴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잠시 새로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머무는 공간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맺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매우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뢰, 충성심,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깊은 정의이 그들의 관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만 기반을 둔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 같은 피상적인 관계들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외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바로 그곳이 나르시시스트가 도달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차가운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즉 취약성과 정직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병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정직함을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예곡하고 존중을 일방적인 복종으로 여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이 결국 얻게 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자기 손으로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가까움을 원하지만 친밀해지려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충성심을 원하지만 믿음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으며 그들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느새 친구가 아닌 단순한 지인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아도 외로움은 서서히 그들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소음과 드라마,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진정으로 혼자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그들이 불태워버린 관계의 달이 하나하나마다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쫓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뒤쫓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같은 속임수에 두 번 다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립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 힘들어하는지, 괜찮은지조차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정신적 고독.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부서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둘째,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거대한 이야기, 즉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구부리고 과장하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버전의 자신을 연기합니다. 한동안은 이 전략이 통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들의 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무겁습니다. 결국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납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나의 조작은 더 복잡한 속임수를 필요로 합니다. 머지않아 나르시시스트는 너무나 많은 버전의 자신을 저글링하느라 무엇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허구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균열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예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해내며 누군가는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공들여 만든 가면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가면 뒤에 맨 얼굴을 본 사람들은 신뢰를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해도
사람들은 결코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누군가 점들을 연결할까봐, 자신의 거짓말이 마침내 폭로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본다면 모두가 떠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갇힌 감옥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천하무적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언젠가 자신을 따라잡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추락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합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세차게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판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존경을, 그리고 관계를 앗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지만 진실은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꿰뚫어 보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의 주도권은 그들의 손을 떠나고 그들은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보이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노출됩니다. 그 노출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거짓말이 없으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평생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를 평생 쫓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듯 그들은 박수갈채, 찬사, 통제, 그리고 선망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텅 빈 느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증발해버립니다. 어제의 만족이 오늘의 만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추종자, 새로운 성취, 새로운 형태의 관심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설탕과 같아서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곧이어 더 깊은 공허함과 갈증을 남기는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갈구하게 되죠.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허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겉보기에는 야망과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수 소리도 텅 빈 영혼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자기 성찰, 성장, 그리고 진정성을 통해 쌓아 올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합니다. 내면의 집을 짓는 대신 바깥 세상의 칭찬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칭찬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취는 일시적인 자부심을 주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공허함은 언제나 되돌아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허해, 나는 불안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강한 자신감을 연기하고
통제에 더욱 집착하며 자신이 이기고 있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